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팍입니다. 블랙록 유니스왑의 비들 상장, 이 디파이 시장 본격 진출이라는 기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언제 사야 할까? 저점 매수 적기 신호 5가지라는 기사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록이 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이 디파이 시장에 공식 진입하면서 암호화폐 어깨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비들은 2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이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를 이제 토큰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돌아가는 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BNB 체인, 이 아프토스, 아발란체 등 이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상장을 위해서 블랙록은 유니스왑, 이 거버넌스 토큰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블랙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이제 유니스왑에도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디파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고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이 가상자산 생태계의 역사적 결합을 선언하고 있고, 대규모 자본 유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블랙록이 유니스왑 토큰을 매수를 하고 최초로 디파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블랙록이 이제 ETF를 넘어서서 이제 디파이 시장까지도 이제 진입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자산 토큰화와 투명성이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과거 모기지 시장이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초기에는 느렸으나 이 데이터가 쌓이면 거대한 것과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파이 거래 서비스까지도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전통 금융과 타종화 금융이 수렴되는 결정적인 징후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현재 가격은 이제 그 펀더멘털에 비해서 굉장히 억눌린 상태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들 예측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6만 달러가 나온다, 5만 달러가 나온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이 바닥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도록 하고, 암호화폐 언제 사야 할까? 이 저점 매수 적기 신호 5가지라는 기사예요.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가 적기인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센티먼트, 이 분석 플랫폼이죠. 이 센티먼트에서 저점 매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극단적 부정심리, 이 버드, 공포, 불확실성, 의심 등이 급증할 때, 첫 번째 지표는 이 소셜미디어상의 극단적 비관론입니다. 특정 자산과 관련된 부정적 언어가 급증하고 버드가 지배할 때 오히려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6만 달러 선까지 밀릴 때 이 버드 확산이 아주 최고조에 달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만에 19%나 반등을 하는 사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종말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그리고 바이더 팁 언급 증가, 바이더 팁 같은 표현의 증가도 참고지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지표 단독으로는 신뢰도가 낮다라고 이 센티멘트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락시 매수
이런 언급들이 이제 증가할 때에도 또 중요한 신호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의 강도 변화, 단순한 하락에서 이제 폭락이나 붕괴, 이 재앙적 표현으로 담론이 바뀌는지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포가 극대화되고 항복 심리가 확산되는 시점은 종종 단기 바닥과 이제 겹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세 키워드의 확산. 그래서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이 매도, 제로, 완전 붕괴 이렇게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로라는 거, 완전 붕괴라는 거, 뭐 소멸,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올 때 그럴 때가 단기적인 바닥일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인 이 MVRV 지표입니다. 단기가치 대비 이제 실현가치, 시장가치 대비 이제 실현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MVRV라고 보시면 되고, 이 MVRV 비율이 지표 강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최근 매수자들이 평균적으로 손실 상태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가 가장 이제 두려움이 큰 상태이고, 역사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던 구간이 이제 이런 MVRV의 저평가 구간, 아주 강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반등이 언제 나올까, 그 저점이 어딜까를 예측하기 위한 뭐 신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100% 맞은 건 아니에요.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이것보다 이제 더 확실한 게 있죠.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의 이런 언급들이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이나 뭐 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감정이 분출될 때에는 오히려 이 대세적인 조정장에서는 중간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 표출이 없는 상태, 감정 표출도 이제 하다가 지친 상태가 되어야지 이제 찐바닥이 들어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는 아직까지는 이 조정장에서는 중간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는 이 감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포기한 상태. 포기를 하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그냥 냉대, 심리적 좌절감 이런 상태입니다. 거의. 이럴 때에는 거의 이제 바닥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지표로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아직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많이 불평불만들이 많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고, 근데 그 두려움 자체도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을 이제 찾는 구간들이 이제 결국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때처럼 완전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냥 계속 바닥권, 거의 움직임도 많이 나오지 않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이제 찐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셔라. 단기적인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반등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 하락을 찍고 나오는 반등의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선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조금 더 연기를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진짜 이제 바닥에서 돌릴 때
그때가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시총 임펄스 3년 만에 음수 전환 구조적 하락 신호 가능성.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하락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펄스라는 거. 실현 시가총액이 이제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음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음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야. 음수에서 양수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이 올라오는 시점이고,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는 시점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음수로 전환됐을 때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기 조정 전망, 장기 강세 유지. 스탠다드 차트에서도 이제 단기 가격 조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5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1,400달러까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말까지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10월까지는 뭐 조정을 보는 쪽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단기 2026년 뭐 6, 7월까지는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들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이제 3월, 2월 말에서 뭐 3월까지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들이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반등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비트코인 지금 마지막 기회다, 역대급 공포장이 바닥이다. 막 바이낸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막 저점이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믿고 그냥 막 들어가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기를 기다리셔라 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투자금 이 장에서 한 번에 날리시면 안 된다. 진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AI가 결제하는 시대가 결국에 온다라는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에서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이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 세미나 연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환경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수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간 결제를 페이팔이나 신용카드, 스위프트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으로 AI 경제를 뒷받침할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페이팔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한계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업을 뭐 그 화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조에서는 AI 에이전트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모두 장악돼 버립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는 이 공급과 그 수요에 따라서 그냥 계속 휩쓸려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국의 통화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자국 내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일본도 이미 발행을 했고요. 중국은 CBDC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래에셋 컨설팅 가상자산 거래소 코비 최대 주주에 올랐다라는 기사예요. 미래에셋이 지금 이제 코비 결국에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그룹도 지금 정말 이 빠른 속도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빗을 지금 이수를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토큰화에 굉장히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까 블랙록 보셨죠? 블랙록이 유니스왑 쪽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제의를 맺는 것처럼 지금 빗썸, 코빗, 앞으로 업비트 이런 회사들과 이제 금융사들 간의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와 업비트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코인베이스 쪽이 국내에 지금 코인원과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등 올인 돈나무언니 코인주 1,300만 달러 쇼핑. 돈나무언니 이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지금 일부 코인 주식을 팔고 이 블리시라는 주식을 11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로빈후드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은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나무 언니는 지금 우선은 블리시와 그 다음에 로빈후드를 주요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고 캐시우드가 무조건 산다고 바로바로 상승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따라 사는 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볼 건데 고래들의 움직임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세도 크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 거의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죠. 카카오페이, 헥토 파이낸셜,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주 중에 하나예요. 실적도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헥토 파이낸셜도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통과에 또 중요한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점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흐름들 좋다. 너무 따라가실 필요 없다. 천천히 사도 늦지 않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NHNKCP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들 조정세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바닥을 조금씩 다져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좋은 흐름들이에요. 다들 이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이럴 때가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흐름들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법안 통과들도 아마 2월이나 이제 1분기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NHNKCP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PG 거래에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수수료 절감과 결제 생태계 확장이 중장기 재평가 요인이다라고 지금 LS증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5,000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거래대금 59조 14% 증가했고 매출액 13%, 영업이익은 14%.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 흐름들, 실적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실적도 좋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혜까지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눈을 떼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